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법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를 위해 태어난 법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누가 규율하고 누가 이 법을 갖다가 적용받고 있는가라는 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법의식, 이러한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할 적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문제는 먼저 그러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법이 지니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싶은데요, 나름대로 이 법은요 여러분들 그 시행된 지가 꽤 역사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이 법에 대한 문제들, 아직도 여러분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순응해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법이 갖고 있는 1등록 1사무소 원칙, 과연 지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칙인가, 그리고 지켜져야만 할 아주 이 법에 깨질 수 없는 근본 원리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민감한 사유죠. 중개수수료에 관한 거, 과연 이 법은 올바른 수수료 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수수료 제도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강요하는 것, 법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있는 금지행위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금지행위는 과연 공인중개사를 위한 규정인가, 아니면 이것은 공인중개사들을 적으로 보고 규정한 규정인가 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중개보조원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중개 업무에 뛰어든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그리고 이제 법인인 중개업자,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일컬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다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과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개보조원에 관한 것이 과연 이 법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법에서 그처럼 많은 법률 조항을 갖고 이야기해야 할 그러한 대상인가라는 걸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문제를 또 다뤄보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과연 과거로 치면 중개업자죠, 오늘날로 치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단체인가, 아니면 협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이익을 위한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에 불과한가, 그리고 이 법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기술해 놓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논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죠. 예,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에는 네 종류의 확인설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측면으로 확인설명이라고 하는 제도와 이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제도,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 유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중개 대상물들을 전체를 이걸 포괄적으로 이걸 전체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부의 것에 특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확인설명서 쓰기만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겁니다. 이 거래계약서는요, 사실상 잘못 쓰게 되면 아주 큰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앓고 있는 이 거래계약서인데 이건 법정 소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표준서식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국토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다음 거래계약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다양한 유형의 거래계약서들이 그게 중개 실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채무를 갖다가 면제받기 위한 과연 합당한 계약서인가. 그 외에 계약서 작성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기술들을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과연 제대로 법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들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법제도적 문제로서 제가 잡은 이것은요, 큰 테마입니다. 이거 외에도요, 공인중개사법의 세부적이고 그리고 절차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하고자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한 7, 80가지 이상 문제점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세부적이고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Q&A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이런 큰 테마로서 한번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법 적용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또는 이 법에 나오는 시도, 그리고 등록관청, 그 외에 뭐 신고관청,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관청들, 즉 공무원들이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 편에 서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얼마나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으로 교육받을 필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역시 개업공인중개사들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국토부가 아니죠, 시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들, 거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고 본인 스스로가 중개사고 예방과 그리고 좀 더 훌륭한 중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것을 공부하는 그러한 자발적 참여 자세,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법 적용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세 번째 측면에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앞에 세 가지 이야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주변 법률적 환경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문제를 바라봤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들이 그저 이 법에 순응하면서, 순응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대한 자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가입하고 있는 친목단체들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죠. 나 스스로가 나의 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전문가로서 정통한 업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교육에 내 스스로를 교육하는데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가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자각의 필요성에 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원론적 문제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원론적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요.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나는 이 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꼭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점에서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까지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 거기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제1조 그 모니터를 보시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예, 중요한 건 육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이것이 여러분들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목적을 갖고.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첫째로 일반 시민을 위한 법일까요? 두 번째로 개업 공인중개사들, 즉 여러분을 위한 법일까요? 세 번째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협회를 위한 법일까요? 여러분들, 이 법은요, 일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 즉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정확히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습니다. 규율한다, 규제한다,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 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규율, 규제, 통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육성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보호, 육성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결국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중개 업무하고 그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하도록 육성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국민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동산, 국민경제를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로 공무원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인식, 공무원들의 자각이 필요한 문제일 겁니다. 두 번째로 협회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협회는 이 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제장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 협회 스스로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그런 협회가 아닌 협회 자체의 제3세력으로서의 협회 자체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협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 법을 개정해 보고 싶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순응해 보고 싶습니까? 라고 첫 번째 원론적으로 묻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과연 하이레벨, 높은 수준의 양심과 그리고 법의식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강요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즉,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보통 수준의 도덕성과 보통 수준의 법의식을 지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주 높은 수준의 마치 목사나 마치 그 이제 스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걸 강요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런 사례를 집어넣네요. 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이 나왔는데 그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매매를 했을 시에는 1,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매매를 안 하고 중개를 했을 시에는 1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법은요, 1,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포기하고 100만 원의 중개 수수료 요것만 중개업자들, 개업공인중개사들 너희가 먹으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을 포기하고 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은 일반 보통 평균적 사람들이 지닌 도덕성이고 윤리일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하이의식의, 그죠? 하이레벨의 어떤 그 정신적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일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직접 자기가 했을 시에는요, 이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그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형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지켜라? 밑에 있는, 그쵸, 작은 양의 중개수수료 그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이 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더 큰 길이 옆에 있는데도 그건 해서는 안 되고, 작은 거, 그죠? 구멍가게 같은 거, 이런 쪽에 수입만 너가 먹어라. 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가지고서 그 자격증 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별의별 걸 다 배웁니다. 감정평가니 뭐니 해서 학개론적인 거, 그리고 민법에 정말 거의 사법고시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 놓고서 기껏 하는 건 쬐끔만 먹어라, 쬐끔만 먹어라, 이걸 가르쳐야 한다면 이 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이 법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강요해야 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기본적으로 보통 수준의 도덕성, 보통 수준의 법의식을 지닌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개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묻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 법이 정말 보통 수준의 일반 법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개정의 정도를 사람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요,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있으면 지키고 순응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지닌 사람인가? 근데 적극적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극단적 개정이냐? 아니면 보수적 개정이냐? 그리고 법을 순응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나는 철저한 법의식을 갖고 지킨다라는 그런 순응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내가 못 지키는 건 남들도 다 못 지킬 텐데 개정하면 뭐하냐? 어차피 같이 어기면서 살자 둥글둥글 이라는 정도의 법 순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법 개정, 그것도 극단적인 개정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건요, 제 정치적 성향이 진보성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 법이 어느 상태이고 어떤 것인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다가 진보적 그리고 이제 아주 최끝에 가장 한쪽 끝에 가서 도달해서 이 법을 보아야만 전체적인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자세는요, 법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 개혁론, 그리고 극단적 법 개정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성향이 반드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제가 견지하고 여기서 설명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론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이 법은 과연 정말 지켜야 될 법이고 그리고 이 법은 잘 되어 있는 법인가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는요, 공인중개사법이 지니고 있는 그 친정한 법의 제도적 측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시간을 바꿔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